자, 일단은 저희가 2차 방정식 배웠는데 간단하게 뭘 배웠는지 한번 요 페이지에서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실제로 근을 구하는 것도 몇 개 시켜봐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에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허수인 근이라고 해서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가도 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근이라고 해서 이제 허근의 존재 살펴봤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다? 이제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이제 문제에서 뭐 판별해라 이런 말이 대놓고 나오기도 하지만 뭐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근의 종류라던가 근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판별식이라 부를 거야.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의 결론을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뭐냐에 따라서 근을 안 구하고도 근의 종류라던가 개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 배웠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보통 짧게 줄여 근계수라 불리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근을 안 구하고 역시나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개수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이어지니까 혹시 까먹은 친구 다시 한번 공식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해서 이제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점. 자, 오늘 요걸 또 써야 되니까 자, 한번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한번 두근의 합과 곱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제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자,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냥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공식도 어디에서? 결국 근의 공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판별식이든 근계수든 전부 다 이론적 근거는 근의 공식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승우야, 두 분의 합은 얼마 나와? 자, 뭐 채팅을 2요. 얼마요? 2요. 2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합구하는 공식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혹시 모르실까봐 요게 a, 요게 b, 요게 c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근을 안 구하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지원아. 그럼 두 분의 곱은 얼마 나와? 3이요. 맞습니다. a분의 c라고 해서 두 분의 곱은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가서 자, 지난번 숙제에 이어서 사실 원래라면 복습을 한번 자, 원래라면 잠시만요. 약간 원래란 복습을 한번 원래 했어야 되는데 어제쯤에 근데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제 이 근계수랑 연결되는 게 뭐다? 보통 변형식 이런 뭐 곱셈 공식 변형식과 많이 연결된다는 거. 왜 필연적으로 합곱이 나오다 보니까 합곱이 나오면 변형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요 다음 장이죠. 자, 이 내용은 이제 근계수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약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도 비스무리한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풀이랑 지금의 풀이가 약간 달라져요. 그때랑 똑같은 세팅을 하긴 하는데 풀이가 달라진다는 거야.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8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저희한테 근을 대놓고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에 관한 힌트를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188번 문제에는 자, 여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다고? 두 근의 차. 이게 지금 두 근의 차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근에 관한 힌트를 주는 문제야. 두 근이 뭔지 모르겠는데 뺐더니 4가 나오던데 그런 거야. 혹시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런 멘트 나오면 자, 어쩌면 이것만 할 줄 아면 돼. 두 근을요 민서가
혹시 뭐라고 두면 되는 줄 아세요? 차이가 4래. 혹시 뭐라고 둘 수 있을까? A랑 A 더하기 4.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요런 멘트가 나오면 뭐라고 두는 걸 몇 번 설명한 적 있잖아. 어쩌면 요렇게 두는 게 이번 페이지의 핵심이야. 이런 멘트마다 뭐라고 두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밑에 가시면요, 또 다른 멘트가 나와. 자, 191번 문제는 이번에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근의 비가 들어있대요. 자, 두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1대 1이에요. 자, 우리 옛날부터 민주야. 이제 저랑 오래 했으면 제가 비율 나올 때마다 이렇게 두라고 하긴 했는데 혹시 1대 2라고 나오면 두근을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민주야? 1K랑 2K? 그쵸, 뭐 A도 괜찮고 K도 괜찮고 이거 다들 할 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의 컨셉을 아시겠어요? 근에 관한 힌트를 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두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미 많이 해봤단 말이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194번 문제에는 또 다른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마다 뭐라고 두는지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괄호가 없고 K란 게 있는데 K가 이런 거랍니다.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K배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한 근의 5배라는 거예요. 그럼 재훈아, 혹시 X를 뭐라고 두면 좋을까? 어떤 근이 이 근의 5배래. 뭐라고 두면 좋을까? 자, 혹시 뭐라고 둘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혹시 재훈아,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 너가 이해한 대로? 그럼 예를 들어 두 근을 어떻게 두면 이런 관계가 돼? 그냥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5배래요. 5배. 자, 혜린아, 혹시 이거 예시 하나 들어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떻게 두면 저런 거 돼? 1이랑 5? 1이랑 5? 맞아요. 자, 재훈아, 요 말 이해했어? 지금 한 근이 이 다른 한 근의 5배잖아. 맞아? 자, 그럼 재훈이가 한번 예를 들어볼래? 하나만 더. 그럼 예를 들어 재훈아, 어떤 것도 요런 관계야? 2랑 10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느낌 오세요? 두 근을 뭐라고 두자? 그럼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개를 A라고 두면, 둘 중에 작은 걸 A라고 두면, 큰 거는 OA가 되겠네? 자, 이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들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는 지금 한번 틀렸으니까. 그럼 재훈이가 한번 195번 문제 한번 두 근을 뭐라고 둬보실래요? 자, 얘는 K가 4거든. 자, 두 근을 뭐라고 두면 될까? A랑 4A? 맞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정리하자면 앞장처럼 두 근을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근을 너네한테 간단하게 힌트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두는 걸 요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이제 올라가서 188번부터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여기 파트 배울 때는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 즉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 라고 나오면요. 뒤도 보지 말고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웬만하면 근을 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지난 시간 내용인 근계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 위에 주어진 걸 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을 한쪽에 쓰시면 되고요. 반대편에는 뭘 쓰냐면 개수를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 개수로 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맞나요? 그리고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개수로 하시면 m 빼기 3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일종의 연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 문제가 중3 때 나올 때는 이렇게 두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거기서 다른 풀이로 가요. 자, 혹시라도 궁금해질까봐 중3 풀이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중3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똑같은 문제를
저 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기억나? 식을 만들어서 이 친구를 전개해서 주어진 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희가 이제는 근계수를 배웠기 때문에 따로 전개하지 않고 근계수를 이용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끝내볼게요. 자, 계산해 보시면 위의 식에서 a 값 나오겠네요. 자, 이항해 보시면 a 값이 얼마다? 자,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a 자리에다가 마3을 대입하시면요. 바로 밑에 식에서 뭘 구할 수 있다? 자, m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밑에 아까 저희가 세팅해 놓은 191번 문제, 194번 문제, 195번 문제 마무리까지 지워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191, 194, 195 마무리까지 한번 지워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립하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문자가 두 개인데 근계수 식 두 개가 나오거든. 그럼 이론상 연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뭐 가간법, 대입법 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 꽤 유명한 문제니까 이제 근계수 관련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둘 줄 알면 끝납니다. 또 두 분의 관계를 주는 멘트가 나와. 두 분의 차, 두 분의 비율, 뭐 어떤 근이 나머지 한 건의 몇 배다 이런 멘트들. 뭐 여기 페이지에 없지만 요런 유사한 멘트가 나오는 문제는 다 요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뭐라고 두신 다음에 합곱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모두 구하시오 문제는 뭐 m 값이 하나가 아닌 경우는 다 구하시면 되겠죠. 191, 194, 195 세 문제 추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다 똑같아요. 합곱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 설명은 지난 시간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것만 쭉 하면 일단 오늘 내용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의 2차 방정식은 끝난 거야. 대충. 뭐 더 배울 게 없어요. 자, 1분 30초 드렸는데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91번 문제. 자, 요거 혹시 승우야, M값 나왔어요? 자, 혹시 M값 얼마 나왔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한 번 더 설명 들어갑니다. 자, 두근이 1대2니까 K, 2K라고는 둘 수 있는 거죠. 저랑 제로를 했으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율이 나오면. 그리고 뭐 하자?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합을 구해보시면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왼쪽에서는 근을 가지고 구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는 개수를 가지고 구할 차례예요. 이게 근계수거든.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개수로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개수로 구해보시면 a분의 c. 요렇게가 되니까 자, 식 두 개 보이세요? 승우야. 식 두 개 나왔으니까 k도 구할 수 있고 m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위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3k가 12니까요. k 값이 얼마 나온다? k 값이 4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식 2k 제곱인데 k 자리에 4 대입하시면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m 값이 얼마 나온다고? 자, m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승우야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자, 이해 안 된 말해줘. 자, 그냥 두근 가지고 앞장처럼 합곱 구하시면 돼요. 합곱. 자, 그럼 승우가 한번 틀렸으니까 오른쪽에 승우 제가 194번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이거 한번 너가 답변해줘. 승우 다 풀면 바로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끝난 친구는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194번도 똑같이 합곱 구하시면 돼요. 승우가 말해볼 거야. 날씨가 좋네요. 승구야, M값 나오면 말해줘.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2요. 2 나왔어? 잘했습니다. 다들 2 나오셨나요? 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얘는 2가 나올 겁니다. 역시나 합곱을 이용해서 식 만드시면 됩니다. 자, 지원이가 195번 도와줄래? 자, 얘 M값 얼마 나와요? 위에 보시면 10 마이너스 10? 그쵸. 얘는 아마 뿔마 10, M값이 2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합곱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뭐 추가로 질문 있을까요? 여기 페이지에 대해서. 자, 질문 없으시면 바로 다음 장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197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설명은요, 이거는 그냥 중학생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 저희한테 뭐를 주고 있냐면, 저희한테 x제곱의 개수라는 것과 두 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론상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중3 때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닌데 또 역시나 이번에 배운 근계수를 이용한 풀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풀이를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필기할 친구는 필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식을 만드는 페이지입니다. 뭐 왔다 갔다 문제. 근을 주고 식 만들어봐. 만들 수 있겠죠. 한 3가지 풀이를 보여줄게. 앞에 2가지는 중3 때도 배우는 풀이고요. 마지막에 3번째 풀이가 이번에 배운 근계수를 이용한 풀이가 있습니다. 3가지 풀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재훈아, 197번에 2차 방정식 만들어 봤어? 혹시 한번 도와줄래? 재훈님 계세요? 혹시 안 나온 건가? 자, 저 아직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사실 1분이면 충분히 드린 건데, 자, 민서가, 한번 민석이가 도와줄래? 혹시 식 뭐 나와?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는 0이요.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들 구하셨을 것 같아요. 혹은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필기를 한번 깔끔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제가 한 세 가지 풀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3가지 풀이.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역시나 중3 때 배우는 풀이 중에 하나인데, 자,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식의 뼈대를 요렇게 2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A, B, C를 구하면 끝나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A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개수라는 게 여기를 말하니까 A 값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BC를 구할 타이밍에, 자, BC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어쨌든 3과 4가 근이란 말은, 자, 옛날부터 근이 나오면 대입해도 된다 라고 배우잖아요.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하시고요. 즉, 이 식은 되는 식입니다.
x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서 자, 일종의 연립을 하는 식으로 해서 BC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아시겠죠? 어쩌면 굉장히 뭐 단순한 풀이야. 단순한 풀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풀이. 자, 이 두 번째 풀이도 꽤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나 두 번째 풀이도 중3 때 배우는 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사실 이 두 번째 풀이는 약간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풀이는 약간 연립을 이용한 풀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인수분해인데 여러분들이 원래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특별히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를 한번 합니다. 그치? 그리고 거기서 는영 하시는 과정에서 근들이 나온단 말이야. 즉 그거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자 거꾸로 역추적해서 3이 근이란 말은 뭐가 인수로 있다? x 빼기 3이 인수로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4가 근이란 얘기는 x 빼기 4가 인수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역시나 원래 요 자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역시나 위에 써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1인 걸 알 수 있어가지고 똑같이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두 가지는 중3 때도 배웁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 세 번째 풀이를 간단하게 필기하시고요. 밑에 문제를 한번 이걸로 풀어보겠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자, 세 번째 풀이는 자, 이번에 저희가 고1 올라와서 판별식도 배우고 근계수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아마 느낌이 스물스물 오시겠지만 둘 중에 굳이 누가 더 중요하냐 물어보신다면 근계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판별식은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제한이 되고 근계수는 좀 여러모로 많이 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근계수를 이용한 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근계수를 이용한 풀이도 여기까지 기본 세팅은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자리는 1이라 쓰시면 되고요. 이제 x랑 상수항은 모르니까 bc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는 거라고는 자, 두 근을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치? 자, 이어서 뭐 해보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따로 시키지 않았지만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합곱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근의 합 3 더하기 4, 두근의 곱을 오른쪽에다가 개수로 한번 구해보시면요. 자, 개수로 한번 공식을 이용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a분의 c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BC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계수를 이용하면 BC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말 그대로야. 개수를 구할 때 근을 이용한 거야. 어쩌면 지난 시간 숙제에서는 근을 구할 때 개수를 이용했잖아. 지난번 숙제랑 반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개수를 구할 때 근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밑에 있는 두 문제를 자, 198, 199 두 문제를 한번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풀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쌤 그냥 앞에 거 두 개 쓰면 안 돼요.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저거를 못 쓰게끔 나올 거야. 바로 이거 나올 겁니다. 다시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저거를 좀 쓰기 어렵게 만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세 번째 풀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자, 198번, 199번. 자, 풀어볼 시간 1분이면 충분하겠죠. 사실 뭐 어떤 풀이로 하든 1분 넘게 안 걸립니다. 어디서 걸려요? 숫자도 예쁜데. 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세 번째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식의 뼈대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근과 개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식 만들기입니다.
자, 1분 드렸고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야. 198번에 혹시 정답 얼마 나와? 식 어떻게 나오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은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계수를 이번에 배운 근계수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혹시 재훈아, 199번도 풀어봤니? 혹은 조금, x제곱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2. 감사합니다. 는 0 빼먹지 마시고요. 분명히 또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할 때 쌤 는 0 빼먹었는데 이거 맞게 해주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잘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자, 205번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달라진 점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쓰면 되고, 자, 205번 문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허수인 근입니다. 역시나 두 근을 주고 x제곱의 개수를 주고 식 만들어 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딱 40초 드리겠습니다. 자, 205번. 사실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 하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정도는 좀 아직 쉬운 편이고, 이제 사실 바로 밑에 206번부터가 약간 이제 맛있는 문제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사실 뭐 아직 어려운 거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런 거. 식 만드는 건데 근계수 이용할 수 있구나. 그 정도. 자, 혹시 이 문제, 자, 승우야,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정답 나왔어? 3x 제곱 네. 빼기 6x 플러스 12요. 아, 지금 뭔가 너가 나온 정답, 일단은 결론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너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 그 3을 약간 이거 이렇게 푼 거 맞나 싶은데 그 3을 너가 덜 곱해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너 풀이 확인해 볼래? 아마 3을 좀 가운데 덜 곱해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 문제 같이 도와드리자면, 먼저 x제곱의 개수가 이번 문제는 1이 아닙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3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두 근이 나와 있단 말이야.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뭐 하자고요?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 자, 오랜만에 복소수의 덧셈입니다. 6. 두 근의 곱. 자, 오랜만에 복소수의 곱셈입니다. 합차인데 느낌이 이상한 합차죠. 10입니다. 자, 이거를 개수로 한번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혹시 승우야, 이거 3 안 한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뭔가 네. 3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1로 푼 거 같아, 아까처럼. 근데 얘는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a로 하셔야 돼요. 역시나 얘도 3분의 b. 요렇게 해줘야 정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정답은요,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30은 0이다. 느낌아, 이런 근 같은 경우는 중3처럼 풀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계수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내려가서, 자, 별표 하나 치고 약간의 시험 문제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의 시험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이 문제는 한 문제의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범을 잘 듣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범 보일 문제는 207번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 사실은 뭐 시키는 거 잘 끊어 읽고 하면 됩니다. 그때마다. 자, 시키는 거 그때마다 잘 끊고 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까지 끊고, 자,
자다가도 뭐 하시라고요? 자다가도 오른쪽에다가 근계수, 즉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봐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필기했겠지만 여기 파트에서 저 두근을 뭐뭐라고 준다는 거는 너네한테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구하려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쁘지도 않고 뭐 억지로 구해봤자 그렇게 풀라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과 곱을 먼저 구해놓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흐름이 바뀝니다. 자, 이거라고 할 때, 자, 밑에 보시면 다음을 두근으로 하고, 즉 이거 두 개를 지금부터 근으로 하고 역시나 x제곱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1인 그런 2차 방정식을 또 하나 만들어 봐. 그런 문제입니다. 약간 이제 여기부터는 위에서 했던 거랑 연결되는 내용이야. 또 이제 근을 약간 힌트를 주고 식 만들기 문제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가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 나와 있으니까 식의 뼈대를 먼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AB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여기서 자, 두 근이 지금 나와 있잖아. 바로 밑에다가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두 근이 지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서 역시나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또 한번 쓸 겁니다. 합곱을 쓸 겁니다. 자, 두 근의 합.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근을 가지고 합을, 근을 가지고 곱을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AB 구하는 문제인데 느낌 오세요? 이제부터 요 왼쪽을 좀 예쁘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위에서 아까 이거를 미리 구해놨잖아. 이거를 적절하게 대입해서 AB를 구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이 식 한번 괄호를 없애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는데 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있잖아. 즉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러므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얘도 뭐 해볼까? 자, 전개해 볼까요? 할 게 없으니까. 아마 지난 시간 숙제에서 이렇게 합곱 이용한 변형식 같은 거 해봤잖아요. 약간 그 숙제랑도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얘를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자, 알파 베타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구해놓은 걸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요게 2가 나옵니다. 즉 B가 2라는 거예요. 자, AB가 나왔고 그러므로 정답을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 자,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자, 이번 문제는 약간 첫 번째 문장에 일단 알파 베타에 관한 힌트를 주려고 나온 문장이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까지 끊고 합곱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새로운 식을 만들 건데 다음을 두 근으로 한다는 거야. 저렇게 생긴 저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식의 뼈대를 아까처럼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합곱을 한 번 더 만듭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왼쪽 식을 예쁘게 정리하다 보면 지난 시간 숙제였죠. 위에 있는 합과 곱이 들어갈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넣으신 다음에 AB까지 구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밑에 있는 208번, 209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208번, 209번. 자, 한번 두 근을 3알파 3베타 혹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라고 줄 테니까 한번 식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08번, 209번. 얘는 조금 풀어볼 시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1분 5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화면 혹시 필요한 친구는 참고하시라고 요건 제가 위에다가 제 얼굴 가린 상태에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또 근계수 문제예요. 근계수를 여러 번 하는 거야.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근계수 한 번 하고 여기서 계수 구할 때도 근계수 한 번 하면서 그 위에 있는 빨간색이 들어오시면서 문제가 풀리시는 거예요. 206번은 좀 쉬운 문제라 안 푸는 거예요. 쟤는 좀 재미없고 밑에 있는 저 세 문제가 재밌는 문제예요. 준혁아 잘하고 있어. 네, 어떻게 할만해? 어때? 할만해요. 괜찮아? 그래서 혹시 안 되는 거는 체크해 놓고 나중에 질문 받을게. 알겠지? 네. 우리 성훈이도 그 교과서 삼각비 풀만 하세요? 괜찮아. 그거 내일까지 풀어 오는 거였으니까 혹시 좀 덜 푼 거는 오늘 수업 끝나고도 저녁에 이용해서 꼭 좀 풀어주세요. 자, 승우랑 민석이도 마찬가지야. 저희 토요일 숙제 있었거든요. 내일이 이제 검사할 거니까 꼭 미루지 말고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208번, 209번. 자, 물어볼까? 혜린아. 자, 208번에 혹시 식 나왔어요? X 제곱 플러스 12X 빼기 27. 어우. 자, 혹시 이거 나왔다 하는 친구 한번 채팅창에 한번 글 한번 써보실래요? 저도 이거 나왔어요. 자, 이번에 확인 좀 할게요. 왜냐면 이런 유형이 조금 여러분 난이도가 좀 있어. 재훈이 나왔고, 지원이 나왔고, 민석이 나왔고, 민주 나왔고. 자, 승우는 혹시 나왔어?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08번은 다 나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언급 안 드리고, 자, 209번. 자, 민서가 혹시 209번 정답 나온 거 있어? x제곱 빼기 3분의 4x 빼기 3분의 1은 0. 오. 자, 혹시 이거 나왔다. 역시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정답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정답입니다. 자, 혹시 나온 친구? 지원이, 재원이, 민주. 자, 그럼 현재까지 4명? 자, 그럼 혜린이랑 승우는 아직 혹시 안 나오신 거라면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 번 더 이 문제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위에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 위에서 요 합곱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이거를 근으로 하고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만들어 줘. 그런 문제니까 자, 배운 대로 식의 뼈대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의 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합곱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두근의 합 이렇게 두근의 곱 자, 이렇게 이거를 개수로 하시면 마이너스 b 그냥 c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지난번 숙제였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해서 합곱이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아마 통분이겠죠. 자, 통분해 보시면 저기 있는 합곱이 들어와서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뭐 애초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c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b가 마이너스 3분의 4x고요.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혜린이랑 승우 혹시 할 수 있겠어요? 네,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 오늘 어쩌면 내용 전체 통틀어서 가장 이게 어려운 거 사실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았으면 되니까 저기 만렙에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꼭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 자, 오늘 어디까지예요? 일단 59쪽까지가 내용 끝입니다. 59쪽까지 하시면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 장 내려가서 자, 갑자기 좀 뜬금없는데 자, 오늘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우리한테 뭘 시키냐면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런데 요거 민주야.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음? 자, 방금 지금 빼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요? 아니요. 응? 이 왜요? 인수분해예요? 이게? 아니요. 아니죠. 자, 여러분 이거는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합차가 안 되고요. 이번에 신상 중에도 저런 거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번 페이지는 자, 위에 보시면 인수분해 하시오 앞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어떤 말 한 개가 있나요? 자, 그동안은 이런 말 없었잖아. 근데 어쩌면 이번 페이지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일이 있을 거라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복소수 범위에서라는 말이 있지. 즉,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배우기로 복소수라는 게 존재한다고 배웠고, 어쩌면 복소수가 너네가 다루게 될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 결과론적으로 복소수 범위까지 숫자를 확장을 시키면요. 모든 2차식은 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자,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억지로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거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어거지로. 자, 지금부터 기본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자, 오른쪽에다가 필기할 친구는 필기를 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한번 아이디어를 잡아볼게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다들 할 줄 아시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얘는 그냥 외웠잖아. 외웠는데 자, 지금부터 이런 아이디어야. 여러분들이 복소수 범위에서 억지로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식을요. 어떻게? 방정식처럼 먼저 생각을 좀 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하는 법을 오른쪽 예시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야. 자,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에는 뭐가 존재한다? 소위 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근을 구하실 겁니다. 어쨌든 인수분해는 못해도 저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너네가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근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을 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장에서 이 근을 가지고 식 만드는 걸 제가 두 번째 풀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어떻게? 어쨌든 마이너스 2가 근이라는 말은 인수로 뭐가 있다? x 플러스 2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2가 근이란 말은 인수로 x 빼기 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 맨 앞자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요 자리는 다들 아시는 요 자리랑 똑같거든. 저기 있는 x제곱의 개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는 뭐 이 근을 이용해서 약간 인수분해를 하는 걸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왼쪽에 있는 문제 한 문제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자,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얘가 지금 그냥 2차식인데요. 자, 지금부터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풀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얘는 그냥 뭐 뿔마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뭐 거창하게 근의 공식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뿔마루트 이용하시면 두 근을 자 i 꺼내세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풀어쓰자면 한 개는 마이너스 2i고요. 한 개는 플러스 2i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만들자고요? 오른쪽처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야. 마이너스 2i가 근이란 말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재훈아, 마이너스 2i가 근이란 말은
인수로 뭐가 있단 얘기게? 자, 요게 근이 나왔단 말은 인수로 뭐가 있단 얘기일까? x 더하기 2i.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똑같은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게 근이라고 치면 이런 거를 능령하면 나오는 근이잖아. 그래서 항상 인수에 넣을 때는 반대로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아이가 근이란 말은 요렇게 요런 게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처럼 맨 앞자리는요, 맨 앞자리는 여기 있는 x제곱의 개수를 따라가시면 돼요. 즉 이게 뭐다? 억지로 인수분해 한 겁니다. 자,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저희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원래 복소수 범위라고 해서 지금 저기 시간에 i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i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인수분해가 억지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쟤를 마치 방정식처럼 보신 다음에 근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근들을 억지로 인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 맨 앞자리는 최고차항의 개수인 1, x제곱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이게 뭐다?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두 문제 보이세요? 자, 맨 밑에 있는 212번 그리고 216번 이 두 문제 한번 인수분해 해 보겠습니다. 자, 212번, 216번. 자, 이 두 문제 한번 인수분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쌤 이거 근데 꼭 해야 돼요. 가끔 해. 그래서 가끔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수분해라고 불리지만 어쨌든 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트는 지금 2차 방정식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을 이용하잖아. 그치? 자, 선생님 식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식이 대빵 이상할 거예요. 막 x 옆에 막 분수 막 들어가고 막 2분의 막 분수 들어가고 이럴 건데 어쩔 수가 없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오늘 내용. 자, 2차 방정식은 이게 다야. 첫 번째, 근 구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중3 때 배워. 근데 이제 근을 안 구하는 게 더 중요해. 근을 구하는 건 하수야. 근을 구하는 건 하수예요, 하수. 이제 근을 안 구하고도 몇 가지 추리가 가능하다. 판별식, 근계수. 특히 근계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계수는 많이 써먹어요. 문제 풀다가 두 근을 뭐뭐라고 준다면 너네한테 암묵적으로 합과 곱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근이 나오면 자다가도 합곱을 구하세요. 저희 일단 내일 시험 대비 수업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 나머지 병점 친구들은 다음 주 목요일에 수업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학원 수업하는지 어떨지는 아마 또 공지가 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분 30초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한 번 더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인수분해를 하래요. 너네가 하는 크로스도 안 되고 완전제곱식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그래서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전략은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취급한 다음에 먼저 근을 구할 겁니다. 자, 이번 경우는 근의 공식이란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요, 암산하겠습니다. 루트 5i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분리해서 안 쓰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개를 빼줘야 되거든. 그치?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만들자?
한번 인수분해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하게 쓸게요. 큼직하게. 자, 맨 앞에는 1일 거고요. 여기가 1이니까. 자, 여기 있는 요 근을 자, 넣을 때 어떻게 넣는다? 마이너스로 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쓴 친구도 사실 틀린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답안지를 보고 오니까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또 한 번씩 분배해가지고 자, 밑에 쓰겠습니다.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같은 말인데 이제 요게 조금 더 예뻐 보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른쪽에도 이 친구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반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것도 맞는데 답안지에서는 또 역시나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분자에다가 분배해서 요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건 이래봬도 어쨌든 인수분해 한 거잖아. 강제로, 억지로, 전문용어로 복소수 범위에서 한 겁니다. 저 혹시 틀린 친구는 한번 저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틀렸고 나머지 숙제하실 때는 이런 것들, 아 이게 이럴 수 있네. 자, 그럼 오른쪽 216번 문제 한번 수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답의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할 때 선생님 제 거 좀 봐주세요 하면 제가 온라인이면 어떻게 봐주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오른쪽 거 정답만 써드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 하러 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자, 맨 앞에가 3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맨 앞에 이렇게 3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인수로, 자, 저는 답안지를 보고 써볼게요. 이번에는 답안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지금 정답 모양은 좀 그나마 예쁜 모양이 나오게끔 써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가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예쁘도록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인수에도 요렇게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기서 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가능한 거 보여드리자면 혹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쓴 친구 있나요? 그러면 뭐 선생님 저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 마이너스를 분자에 준 친구, 뭐 오른쪽도 혹시라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자에 준 친구,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 숙제 검사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이번 페이지 오늘 세 번째 내용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거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자, 59쪽에는요,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자, 혹시 기억나?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217번은 제 기억에 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근 두 개를 다 안 주고 우리한테 근 한 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근인데 혹시 민서가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런 모양의 근을 알려주면 혹시 나머지 근 한 개도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이거 안 배우나?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페이지의 결론을 한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결론이냐면, 근데 혹시 느낌 오는 거 없어? 이게 만약에 근이면요, 나머지 한 거는 자동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페이지 결론이야.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 한 개가 이런 모양이면요, 나머지 한 근의 모양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이야. 어떤 모양이다? 반드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관계를 켤레 관계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켤레 복소수 배울 당시에 말했지만 원래 켤레 관계, 켤레라는 말은 복소수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저런 느낌일 때 저희가 한 켤레처럼 켤레라고 불러.
그래서 실제로 이 두근을요 위에 제목에 써 있는데요. 혈내근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와야겠죠. 쌤, 근데 왜 나머지 한 근이 왜 이거예요? 자, 역시나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의 공식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다가 제가 한번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고, 여러분 얘를 제가 조금 이렇게 분리해도 상관이 없겠죠? 약간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써도 같은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모양일 때만 이게 가능한데, 자, 이런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뒤에 뭐가 있는 어떤 루트가 있는 근데 루트라고 썼지만 이제 우리가 배운 그 이 i도 어쩌면 루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i도 이런 모양이라고 칠 건데, 특별히 이런 모양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두 근이 관계가 하나 생겨요. 항상 두 근이 이런 모양일 때는 가운데 뿔마, 즉 이제 저 가운데 부호만 바뀐다라는 거야. 부호만. 그러니까 거기서 착안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우리한테 근한계를 주는 페이지야. 전부 다 보시면 근한계를 줘요. 근데 근한계의 생긴 모양이 전부 다 이런 식이야. 전부 다 뭔가 숫자 더하기 루트꼴. 물론 밑에는 숫자 더하기는 없지만 얘도 굳이 말하자면 숫자 더하기로 만들 수가 있죠. 얘도 숫자 더하기 루트꼴, 얘도 숫자 빼기 루트꼴. 그러니까 요런 꼴일 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뭐다? 근한계만 줘도 나머지 근한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부터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219번 문제, 지원아,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6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뭔지 아세요? 2 마이너스 루트. 이거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켤레근이란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한 번 더. 자, 그럼 재훈아, 한 근이 요거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자, 한 근을 요렇게 주면 나머지 한 근은 1 더하기 2루트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히 요런 모양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허근도 같은 말이 가능해. 자, 승우야, 한 근이 2 빼기 i면 나머지 한 근은 뭔지 아세요? 무조건 2 플러스 i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거 두 개는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끝내야 돼요? 자, 역시나 마무리는 뭘 것 같아요? 역시나 마무리는 근계수입니다. 결국 또 두 근이 나왔잖아. 그 마무리는 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A, B를 구하는 문제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합차고 얘를 개수로 한번 구해보시면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어쩌면 마무리는 앞에랑 똑같은데 이제 이번 페이지는 특별히 근한계를 주는데 그 근의 모양이 특별한 모양일 때는 나머지 한 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한 근을 2 요렇게 주면 나머지 한 근 몰라.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한계를 준다고 해서 항상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번 페이지에 있는 저런 모양일 때만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딱 근의 공식의 모양이 나올 때만 가능한 얘기지, 한 근이 2래 나머지 한 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한 근을 줬을 때 특별히 켤레 모양일 때는 켤레근이라고 해서 나머지 한 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밑에 있는 좋다 220번, 224번 두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고 슬슬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220번, 224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사실 판별식은 안 했죠.
오늘 판별식 내용은 딱히 한 게 없고 그냥 대부분이 다 근계수 내용이었어.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두근에 관한 힌트를 줄 때, 뭐 두근의 차, 뭐 두근의 비, 뭐 두근이 몇 배다. 그럼 뭐라고 둔 다음에 근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 만들기인데 역시나 이제 중학생처럼 풀 수도 있지만 근계수를 이용한 풀이를 아셔야 됩니다. 역시나 근계수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세 번째로 배운 건 억지로 인수분해. 이제 근을 이용해서 억지로 가능하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켤레근이라고 해서 특별한 모양의 근을 주면 나머지 한 근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모양은 약간 근의 공식의 모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근계수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끝으로 누구 한번 도와줄까? 자, 민주야, 220번 A 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2요. 자, B 값은 마이너스 19예요. 잘했죠. 자, 224번인 자, 민서가 A 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6이요. B는요? 15요. 네. 그러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뭐가 비슷해. 그냥 나중에는 그냥 계속 같은 거래요. 계속 근계수하고 그냥 두근 나오면 근계수하고 이러면 그냥 다 풀려 문제를.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준혁이랑 성훈이 제가 숙제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숙제 문자를 어제 못 보내줬는데 제가 오늘은 좀 이게 이제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숙제 문자를 제가 일일이 보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네. 여러분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일단은 제가 이거 필기해 오는 거 한번 여러분들 봐보시겠어요? 일단 채팅창에 제가 써놨는데 괜찮네 이거. 자, 채팅창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번에 공통으로 나가는 숙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통은 여기 있는 준혁이, 성훈이 전부 다 8명 전부 다 숙제인데, 자, 개념편, 유형편 저희가 쓰는 교재입니다. 중3 교재. 그래서 개념편, 유형편 그 뒤에 남은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51부터 55까지, 유형편은 44부터 47까지 해서 저희가 거의 일주일 동안 숙제예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수업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숙제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접선까지 다 배웠고 뒤에 뭐 어려운 것도 몇 개 있겠지만 제가 아마 그날은 따로 수업 안 나가고 질문만 계속 받을 거야. 그래서 한번 최대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훈이는 지금 풀고 있는 건 내일 검사할 건데 학원에 가셔가지고 그 들어오는 입구에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3 교재를 받아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 보이세요? 성훈아? 저기 있는 페이지를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수학만 기출문제집이 새로운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준혁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책, 이번에 새로 받은 책 25쪽까지 풀어봐봐.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오늘 드린 날선 유형 교재, 제가 일단은 원래 뒤에까지 드릴까 하다가 그냥 좀 많으려나? 이건 드리지 말까 드릴까? 줘요 말아요 여러분들. 원래는 그 뒤에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까지 줄까 하다가 일단은 거기는 제가 한번 좀 나중에 복습용으로 쓰려고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날선 유형은 59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고 만렙도 가보시면 똑같아요. 71쪽까지. 만렙도 71쪽까지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민석이, 성훈이, 승훈이 3시 반까지 똑같이 3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일주일 동안 드린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 제본책 그거 꼭 마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